자, 민주당 일각의 우려대로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 톱뉴스가 될 소식이 마지막 소식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소식입니다. 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요. 메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금 40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소식 짚어보죠. 기조연설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남북미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재명,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자국씩 확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북미 간에 상당한 접촉을 해서 물밑 조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미 간에도 정보 협력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쪽의 판문각 혹은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삼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대화 교류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본 남북 기본 합의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 관계 정상화로 무엇을 뜻했는지는 다시 한번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더 평양교수 본부장 할 때 담대한 구상 만들고 그랬을 때는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미 간에 그런 어떤 조율의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또 페이스메이커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스메이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똑같은 입장으로 공동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오늘 가장 많이 주목된 메시지, 조관들이 일제히 일면톱으로 다뤘습니다만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제 END가 영어의 좀 하단에 좀 작게 나와서 보시기 그렇습니다만 이제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이제 기여하겠다. 이걸 합쳐서 이렇게 부른 거고요. 저 안에서 이제 비핵화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말이 계속 나왔었던 이제 중단, 축소, 나중에 폐기로 가는 3단계 비핵화 이제 3단계 안이 있는 것이고요. 저걸 다 합쳐가지고 지금 END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일단 야당 비판은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부현 의원께서도 외교부에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느꼈던 우려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북한을 대화에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오늘의
연설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과거처럼 미국이 관망하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자세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돋보이고 싶어하고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이것은 김정은을 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이끌 때 미국의 역할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함께 간다면 충분히 북미 그다음에 북남 대화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황이 변했고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게끔 미국이 이끌어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그들과 함께 맞춰 나가면 큰 걱정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민주당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모범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명한 접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자 교류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가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자 문제는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 아니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말씀대로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겠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현실 인식이 좋게 평가하면 좀 낭만적이신 것 같고 좀 나쁘게 평가하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파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냉전 종식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이미 북중러 한미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심선상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포기하려면 비핵화가 되려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자금 같은 것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사실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통해서 외화벌이에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 핵과 관련해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나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것에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의 연설이 이 유엔 총회 연설이 국제 정상하고의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여주셨던 연설이 내수용,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 연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내란의 어둠에 맞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물론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네.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사법부의 판단이 있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전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이미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줬던 41%의 국민이 있는데 그럼 그 41%의 국민들은 내란 세력을 지지하신 분들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시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어떻게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두 번째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진영이 목소리만 더 많이 들어가고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의 우위에 있는 정치, 그런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기요. 실질적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변수는 트럼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러시아와 친하다고 굉장한 공격을 쏟았습니다. 그때도 굳건하게 버텼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북미 관계도 뭐 개인적 영달을 넘어서 세계 평화를 이끌려고 하는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그 변수는 저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어때야 되는가?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러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싸우자고 달려든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유엔 총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행보 또 다른 일정도 많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선원 논수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마치죠. 체코, 우즈벡 또 유엔 총장 이렇게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정 전체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에 우리하고 관계 없는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나거나 무슨 뭐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
이 국제 무대에 한국이 그 몇 달 전 상황으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에 유엔 총회 연설에 그 말 그대로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한국이 제대로 복귀했음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일정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거죠. 네. 우리 대통령이 왜냐하면 안보리 의장국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주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행보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상황에서 여당이 네. 좀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사법개혁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안타깝고 깝깝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순호 SBS 논설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